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만인데요.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아 오토랜드 화성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등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경기도 화성시의 약 3만 평 부지에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새 공장은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 기공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건설되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기도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인 컨베이어 시스템과 첨단 지능형 공장 기반 셀 시스템을 융합해 고객 맞춤형 차량 생산이 가능토록 한 게 특징입니다. 신설 공장은 EV9을 비롯한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목적 기반 모빌리티 라인업의 최초 모델 프로젝트명 SW의 생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평평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차체 바닥 위로 자유로이 공간을 설계해 움직이는 치과 진료실, 레스토랑, 회의실 등 상상 속 미래 모빌리티의 양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51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 여기에 최근 기공식을 가진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확고한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시대를 맞아 국내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도 함께 도모하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1차 협력사를 비롯한 직접 거래가 없는 5천 곳 이상의 2차, 3차 협력사에 5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 내연기관 베이스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춘 부품 개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설립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동화에 발맞추기 위한 부품 회사들의 어떤 노력, 동기부여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EV9,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을 출시하는 등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대출금리 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하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올해 목표로 한 56조 원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 계획을 보다 확대하여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올해 56조 원, 내년에는 60조에서 7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향후 3년간 200조 원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구상. 우선 1조 원 규모의 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전체 순증액은 5조 6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은 51.8%에 달합니다.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적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또 초기 기술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2조 5천억 원 이상의 모범자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조치에 따른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행장은 지난해까지 1조 4,902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 원을 넘어서는 IBK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성태 행장이 취임 당시 금융 등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항로를 안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동성케미컬이 생분해 포장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폐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신사업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 동성케미컬. 그중 하나가 바로 생분해 포장재 사업입니다. 생분해 포장재는 PLA, PHA 등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포장재를 뜻합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PE 기반의 포장재와 비교했을 때 생산 폐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장재 등 일회용 제품을 완전히 소비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는 건 힘든 상황. 동성케미컬 측은 탄소 배출 저감 측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가장 좋은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료 물질이 옥수수 등 자연물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석유계 비분해성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다는 설명입니다. 동성케미컬은 생분해 포장재 사업 확대를 위해 구축 중인 바이오폴리머 파일럿 컴플렉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희 동성케미칼에서 금년 4분기 울산에 완공 예정인 바이오폴리머 파일럿 컴플렉스는 이 바이오플라스틱을 각종 포장재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노베이션 테크센터와 같은 개념인데요. 앞으로 이 기능성 필름이나 폼류, 특히 이제 신선식품 배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지난 5일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울산 공장 부지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성케미컬은 이번 기술 개발을 근간으로 이미 플라스틱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목조 모듈러 주택의 자이 인테리어 컨셉을 적용하고 본격적으로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합니다. 50여 개의 표준 모듈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모듈을 조합해보며 내가 원하는 집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구조의 평면 모형들을 360도로 회전하며 내부와 외부 모습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이가이스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 표준 모듈 타입을 세분화해 50여 개의 모듈을 제공합니다. 자이가이스트의 단독주택은 건축 부지만 마련돼 있으면 국내 어디서든 2달이면 새 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목조 구조물을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만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자이가이스트는 세컨하우스를 열망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 좀 더 만들어지면 연간 1,200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약 2%에서 3%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는 구평형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 주택 ADU도 출시했습니다. ADU는 초과 모듈 결합을 통해 중축 가능한 상품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을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남경호 대표는 4년에서 5년 안에 연매출 약 2천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DTN-CRO가 약 600평 규모의 대규모 효능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번 효능센터 증설을 통해 회사는 더욱 차별화된 풀 CRO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다변화하면서 원스톱 맞춤 CRO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고 있는 DTN-CRO가 대규모 효능평가센터를 구축하고 13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효능센터는 600평 규모의 영상 장비 그리고 다양한 무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을 효능을 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효능평가센터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재의 효과를 세포 및 동물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실험실과 세포 배양실, 소동물과 중동물 실험실, 영상 장비실을 각 측에 구축해 합리적인 시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동물 100수, 설치류 2,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시설을 갖춰 대규모의 효능을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뇌, 신경질환, 통증과 관련한 행동평가 시험은 물론 항암, 혈행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 평가에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해외 기관들과 경쟁해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효능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GLP 수준으로 갖춰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효능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경쟁보다는 해외 기관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효능센터를 통해 올해 전체 매출에서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하고 있으며 내년 30% 이상의 사업 성장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K, PD평가센터 건립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할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CRO 수요를 빠르게 흡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의류 브랜드에서 스파라고 하면 유니클로가 떠오릅니다. 이와 견질 수 있는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는 이랜드 스파오가 있습니다. 이 스파오가 상품 발주부터 매장 전시까지 48시간 내에 진행하는 생산 기법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랜드 스파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 늘어났습니다. 스파오의 약진에 힘입어 이랜드 월드 패션 사업 부분은 전년보다 160% 이상 성장한 2,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스파오의 괄목 성장 비결은 스파 브랜드 최초로 도입한 2일 생산 시스템 덕분. 스파오는 지난해 국내 2일 생산을 통해 고객이 지금 바로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선보여서 트렌드 적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량은 높이면서도 재고량은 줄이면서 전체 외형 매출과 함께 수익성 관점에서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일 생산은 하나의 상품을 발주, 생산, 매장에 입고하기까지 전 과정을 48시간 안에 진행하는 생산 기법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일부 제품은 스파오 거점 매장에서 선판매하고 히트 조짐이 보이면 바로 이랜드 해외 생산 기지에서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해외 생산 제품도 5일이면 기획부터 매장 진열까지 완성됩니다. 덕분에 스파오의 재고율은 현재 20% 미만까지 줄었습니다. 빠른 생산 발주 시스템 덕분에 트렌드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스파오는 올해에는 매장 확장에 조금 더 힘을 쏟는다는 계획인데요. 스파오 성인 매장은 100개에서 120개로, 스파오 키즈 매장은 30개에서 6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국내 2일 생산과 함께 해외 5일 생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스파오 키즈와 비즈니스 라인 등 연령별 카테고리를 확장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외형 매출의 성장 속도와 그 폭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를 내세운 스파 브랜드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이들의 경쟁은 올해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2025년이면) 창립 20년이 되는 임플란트 전문기업 덴티스가 미래 비전을 내놨습니다. 임플란트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입니다. 심기봉 덴티스 대표이사의 꿈과 비전, 김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2005년 설립된 덴티스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구강 건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치과 LED 진료 등을 출시하며 진료 등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물론 다양한 치과용 제품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임플란트 기반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기봉 대표가 밝히는 덴티스의 경쟁력과 올해 목표 들어보시죠. 덴티스는 2005년도 설립을 하였고요. 임플란트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국내 최초로 치과용 진료 등 LED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의료용 LED 수술 등까지 확대를 시킨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치과용 3D 프린터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필수 아이템이 뼈 고리식재, 멤브레인 사업도 저희들 자체 제품 개발로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치과계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 사업도 우리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하였고 이 부분도 1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의료용 LED 수술 등을 개발을 하였고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LED 기술입니다. 해외 8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미국 쪽, 유럽 쪽, 중동 쪽에서 크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4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한
하였는데 올해는 루비스 사업 부분에서 한 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 치과계의 큰 성장이 예상되는 투명교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1등 해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명교정 장치 사업을 세라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출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제품력을 인정받고 CE MDR 기준의 인정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원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매출이 871억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임플란트 매출이 80%, 수술 등 루비스 비즈니스가 16%, 디지털 관련된 게 한 4% 정도.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2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덴티스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신공장이 증설해서 성장하는 해외 임플란트 시장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지컬 테이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양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메디칼 수술 시장에서 수술 등인 루비스와 서지컬 테이블까지 같이 세트로 판매할 수 있는 수술실 토탈 솔루션 그런 회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치과 토탈 솔루션 회사, 메디칼 수술실 전문 회사, 또 하나는 넘버원 K 투명교정 브랜드 회사, 이 세 가지 사업분을 가진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찾아온 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종수목원에서도 지역 상생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이 한창입니다. 방수빈 기자입니다. 봄꽃 축제를 구경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고 있는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 현장입니다. 특별 전시와 기획 전시, 문화 행사,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보기 드문 이색 전시도 눈에 띕니다. 정원식물과 자생식물이 함께하는 특별 전시, 피터 레빗의 비밀 정원,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전문서 양화소록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 전시, K가든 꽃을 틔우다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가족들끼리 봄나들이 나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꽃도 많아서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특히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재배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 장터는 상생축제에 의미를 더합니다. 세종시 소재농가 39곳에 위탁재배하는 방식으로 전시식물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 상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농가에 약 10억 원 가까이 소득 창출이 있었고요. 올해는 지역 농가의 소득과 또 관람객들의 증가로 따른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 상생 축제로 승화한 봄꽃 축제, 꽃바람 봄소풍. 오는 23일까지 오감 만족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팍스경제TV 방수빈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쉐보레의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했습니다. 이 차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3,000대가 넘는 계약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오늘은 쉐보레의 첫 크로스오버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엔트리 모델이란 말을 아시나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입장, 출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하기 편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쉐보레가 내놓은 소형 SUV 엔트리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델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제 출시를 한다는 발표를 하고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됐을 때 인터넷상에서 2,052만 원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네티즌들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도 참 많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또 루머가 돌았던 게 이제 후방 주차를 할 때 후방 카메라는 있지만 후방 감지 센서가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티즌들은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그럼 그렇지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승차를 타고 몰아보니까 후방 주차 감지 센서는 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건데요.
이거는 2천만 원대 차에게 좀 바라기는 좀 사치인 점이 있죠. 아웃도어 느낌을 강조한 액티브 트림을 탄 만큼 살짝 거친 지면도 한번 달려봤는데요. 구렁에 빠져 홈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나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없는 주행을 자랑했습니다. 고향에서 파주까지 가는 길에 도심부터 고속도로 위까지 아주 시원하게 달려봤는데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제원상 137마력 22.3kgm의 최대 토크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밟았을 때 뭐 제가 힘이 딸린다는 느낌도 없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쭉쭉 잘 나갑니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저렴한 트림이 2,052만 원인데요. 이는 이제 소형 SUV의 한 단계 아래급인 경형 SUV로 유명한 캐스퍼의 풀옵션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듯 2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가진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회 초년생이나 첫 차 입문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청주시에 올해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영석 기자가 청주 지역의 분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를 기다리던 소유자들이 몰린 모습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는 20개 지구에 2314세대입니다. 이 중 이달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총 2309세대입니다.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으로 짓는 이 아파트는 총 800세대 규모입니다. 단지는 약 150m 길이의 조경시설을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940여 평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습니다. 단지 내에는 1940여 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계획돼 다양한 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충북대 옆 160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을 노리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특히 포베이 신평면 및 고품격 커뮤니티를 비롯해 충북대 생활권이 이어지는 청주에서는 보기 힘든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은 안방과 이어진 멀티룸 공간을 드레스룸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 타입은 주방 특화 설계 옵션 선택 시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제공돼 주방 공간을 분리해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 서원구 일대는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91.4%에 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청약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진 상황,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규 공급되는 단지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자동차는 각 브랜드별로 뚜렷한 개성이 있어 특정 브랜드만 반복 구매하는 고객 충성도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르노가 고객을 끌어모으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색다른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선보입니다. 르노코리아는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 커넥티비티서부터 AS 서비스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모으고 고객들의 보폭에 발맞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은 르노 익스피리언스 활동의 첫 무대인 일산 킨텍스 야외 공간에 마련된 르노 익스피리언스 존입니다. XM3, SM6, QM6와 그 파생 모델 QM6 퀘스트까지 르노의 대표 모델들이 한자리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전시된 차를 만지고 관심 있던 차에 대해 궁금한 점도 물으며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려봅니다. SM6 인스파이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시승해 보려고 왔습니다. 원래는 1.8 엔진 들어간 차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뭔가 추가가 된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타러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면서 내가 느끼는 때 이제 승차감이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시승을 원하는 차종을 선택 후 안내를 받으면 인스트럭터와 함께 도로 주행에 나섭니다. 일반 분들께서는 거의 동호회 혹은 인터넷에서만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셔서 직접 타보시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타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느끼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나의 얼굴을 메타버스 공간 속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통합적 고객 경험 프로그램 런칭을 통해 쌍방향 소통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구상. 신모델 출시서부터 인카페이먼트 주차비 결제 서비스 신규 런칭 등 각각의 소식들을 한데 모은 알림과 경험의 창구를 기초로 내세운 르노 익스피리언스가 향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